오브제 계단이 딱 하나 있어요. 전율을 느꼈어요. 나를 딱 사로잡은 다음에 요렇게 하고서 요렇게 쳐다보는 거죠. 이렇게. 묘한 거지 이게. 가짜 아니냐, 장식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내 아이디어인 거지. 내 아이디어. 안녕하세요. HS플랜 건축사 사무소 대표 김경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서울에 사시는 분이면 너무나도 잘 알 거고 지방에 계신 분들도 꼭 한번 좀 봤을 거라고 싶은 건물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빨간 벽돌 건물 다 알아요. 강남에 있는 그 교보타워입니다. 잘 알려진 건물인데 건축가가 누구냐 물어보면 몰라요. 마리오 보타라는 건축가인데 이분의 건축의 특징이 이 교보타워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. 내가 88학번이란 말이에요. 건축가로 들어왔는데 우리 그 제도판 위에 마리오 보타 책이 있었어요. 마리오 보타 책을 보는 순간 사실은 전율을 느꼈어. 기하학이 굉장히 강하거든요. 순수 기하학적인 형태는 사각형, 삼각형, 원, 중간중간에 파내고 째고 형태가 주는 강렬함이 나를 딱 사로잡은 다음에 그 평면들이라든가 이렇게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. 조금씩 변화들이. 교보타워를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강렬한 순수 기하학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. 그 순수 기하학적인 형태가 주는 어떤 이미지가 뭐냐면 명료한 거예요. 딱 보면 사람에게 주는 이미지가 명료하게 딱 금방 와닿는 형태로 되어 있죠. 부면에서 좌우대칭이에요. 이쪽에서도 좌우대칭, 저쪽에서도 좌우대칭. 고전 건축을 보면 좌우대칭이 많죠. 요즘 건축에서는 좌우대칭 건물이 거의 없어요. 근대 건축에서 프로그램,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쭉 보면은 좌우대칭의 건물 평면으로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아파트 평면을 보자고. 거실이 있고 안방, 작은 방 이게 좌우대칭으로 어떻게 되겠어? 이게 다 필요한 실규격도 쭉 나오는 거잖아.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을 만드는 게 건축인데 이 건축이 어떻게 좌우대칭이 나오겠냐? 좌우대칭으로 만약에 이걸 담아낸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 힘이 있는 거지.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면은 가운데 오브제 계단이 딱 하나 있어요. 정가운데에 원이 하나 딱 있는데 관리자 아저씨가 앉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쪽에서 이리로 가려면 관리자 아저씨를 피해서 이렇게 지나가야 돼. 제가 이제 건물 보려고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자부심이 장난 아니더라고. 생각해봐요. 그 건물의 중심에 있으면 왔다 간 사람이 항상 자기를 볼 거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안내줘야 되고 이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이 건물에서 자기가 근무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. 이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지어지는 건물들이 좀 권위적으로 보여요. 법원 건물을 좌우대칭으로 한다. 법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나는 인정. 청사를 좌우대칭으로 한다? 여기 이제 현대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 거예요. 외국의 그 청사들은 그걸 탈피한 거 많아요. 지역의 주민들과 교감하는, 권위적이지 않게 접근하려고 새롭게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. 마리오 보타 이 건물은 그래도 좌우대칭이잖아요. 교보타워를 보고 그거를 권위적으로 느낀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. 좌우대칭이 갖고 있는 힘만이 어필을 하고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성공하지 않았는가,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. 그래서 벽돌이 조적이라는 거로 되잖아요. 이렇게 벽 쌓아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옛날에 고전 건축, 철근 콘크리트라는 구조가 나오기 전에 대부분 이렇게 건물을 쌓는 거였겠죠. 교보의 이 벽돌이 벽돌 모양의 타일이에요. 그게 한 20층 몇 층 되거든요. 근데 그 건물을 어떻게 벽돌을 쌓았겠어요? 판을 만들고 벽돌 타일을 붙인 다음에 이 판을 붙인 거예요. 가짜 아니냐, 장식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벽돌은 어쨌든 치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. 벽면에 보면 기둥 4개가 있거든요. 스트라이프 기둥이거든요. 그 마리오 보타의 시그니처급의 원형 기둥입니다. 기둥 4개 가까이서 보시면 선들이 하나씩 보여요. 매지선이라고 그러지. 그 와강석 통석을 여기다 쌓았을까요? 아니, 이제 안에는 콘크리트로 돼 있고 바깥에다가 화강석을 원형으로 깎아가지고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. 선이 3개라는 얘기는 뭐냐면 3개만 붙인 거예요. 왜 그렇게 했을까? 왜? 이 고민을 한 거야. 이분이 선이 어디선가는 보여야 되잖아요. 최소로 보이게 한 거지. 선이 2개가 보이는 위치로 가면은 교묘하게 이 면만 보이게 되는 거죠. 웬만하면 선이 매지선이 거의 안 보여요. 가서 한번 돌아보면 그 정도로 이제 그 기둥들을 이제 잘 쌓았다는 거, 굉장히 신경 썼구나. 그리고 아디진 디테일이라는 말도 있어요. 디테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. 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보면 그 용적률이 정해져 있잖아요. 높이는 정해져 있고. 그럼 대부분 이 위치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는 최고 높이를 원해요. 그러면 최고 높이를 하면은 건물이 이렇게 홀쭉해져야 되잖아요. 높아지고서 홀쭉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파내야지. 그러니까 파내면서 오피스가 가져야 될 두께를 갖다가 유지하고 그걸 2개를 링크 시니까 투타워로 간 거죠. 그 투타워로 아마 사람들 안 볼 것 같은데. 원맷으로 보잖아요. 밑에 포디움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밑에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정면성을 이렇게 그것도 아주 테크닉이 아주 세련되게 잘한 것 같아요.
논현동 사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적으로 중요도 있잖아요. 도시에서 이 사거리 모서리에다 건물을 짓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그 법규에서는 공개 공지를 얘기를 해요.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일 거 아니에요. 거기다가 이제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거지, 법적으로. 가장 그 공개 공지를 만들어야 되는 위치가 어디냐면 모서리이지 않을까요? 그 모서리가 어떻게 보면 또 건물의 어떤 주요한 위치이자 이렇게 정면이 될 수도 있고. 근데 이 건물은 명확하게 모서리는 무시하고 이쪽하고 이쪽만 딱 바라봐요. 저층부에서 보면 기둥 4개가 있는 쪽이 딱 정면으로 나와요. 상층부는 이쪽을 향하게 있어요. 비유를 들자면 요렇게 하고서 요렇게 쳐다보는 거죠. 요렇게. 묘한 거지 이게. 얼굴이 파사드잖아요. 이 건물의 파사드가 어디냐? 애매한 거예요. 요게 이제 요 건물의 매력으로 봐요. 이쪽 도로에서 보면 건물의 측벽이 보여요. 여러분들 강남에서 쭉 이제 뭐 차를 타고 다니든 뭘 하다가 쭉 보면은 측벽이 보인다. 백발백중 아파트예요. 아파트 남향으로 이제 창이 나 있잖아요. 거실 뭐 방방방 하고 옆에 이제 여러 가지 벽이 생기는데, 아파트는 다 기둥식이 아니라 벽식 구조란 말이에요. 맨 끝에는 벽이 있어야 돼요. 교보 건물은 측벽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, 없었을까요? 없었어요. 근데 만들어진 거야. 근데 그것도 그 길을 향해서 측벽을 만든 것도 굉장히 과감한 거지. 교보 빌딩이랑 비슷한 거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. 지방에 가보면 그거랑 비슷한 건물인데 뭔가 어색하죠.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국제주의 양식이거든요. 거리의 조건, 뭐 대지 상황, 뭐 지역의 어떤 분위기, 역사성 이런 것들을 싹 무시하고 교보랑 비슷하게 이렇게 된 거지. 메리보타가 이 설계한 건물이 뭐 부산에서도 본 것 같고, 피디님은 아까 뭐 어디라고 그랬죠? 대구에서도 보신 것 같고. 마리오보타는 몇 가지 언어들을 딱 가지고서 항상 반복해서 쓰는 거야. 근데 그것이 갖고 있는 강렬한 어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교보 총수가 마리오보타의 그 건축 언어에 매료된 것 같아요. 이게 큰 틀에서 갖고 있는 생각들만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 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만지잖아요. 그럼 그 맛이 안 나요. 최근에 우리 그 건축사들 단톡방이 있거든요. 서울링에 관한 얘기가 좀 오갔어요. 오세훈 시장님이 직접 그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게 천년의 문이라고, 서울시에서 21세기를 새로 여는 어떤 링 공모전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경희대 이현석 교수 그분하고 우대성 씨가 하여튼 공동으로 해서 그게 당선이 됐어요. 런던 아이하고 이제 두바이는 이제 그게 관광객 유치하는데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다,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서울의 링이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, 그 얘기를 할 때 천년의 문 얘기를 안 하더라고. 천년의 문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건 내가 보기엔 사랑에 빠진 것 같아. 기하학적인 원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. 내 아이디어인 거지, 내 아이디어. 그걸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, 그러니까 건축가들이나 여러 그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의견을 통해서 그분들이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까지가 리더의 역할이라고 봐야죠. 건축가라는 그 역할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나라는 아직 몰라요. 이거 어떻게 표현해? 시장에서 콩나물 살 때 가격 깎듯이 설계비를 깎는다고. 그러니까 좋은 건축을 설계하는 분들의 작업량이 일반 건축을 하는 작업량이 한 5배 이상 돼요. 그럼 그만큼의 수입을 얻느냐? 그렇지 않거든요. 좋은 건축물들에 대한 지불해야 될 대가는 의외로 낮다라는 거예요. 조금만 지불하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 건축물이 나오고, 그게 모여있는 데가 좋은 도시가 되는 거죠. 강남에서 딱 서가지고 사거리에 서서 교보를 딱 본 다음에 둘러봐봐요. 아, 진짜 잘했네, 이런 느낌 들 거야. 건물이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건물 지어질 만한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. 거기 어떤 건물에 들어서 항상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, 강남이 사실은 서울에서 중심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도시에서의 강남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강남 일대에 교보타워 같은 건물이 더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. 젊은 건축사들 참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좋은 작품 만들어서 교보타워 같은 재미나고 좋은 건물 많이 있는 강남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